네, 한 주간의 주요 지역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주간 부동산 시황 순서입니다. 이번 주 주요 지역의 부동산 전세와 매매 흐름을 생활경제부 신익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네. 요즘 날씨도 참 혼란스럽고 매우 춥습니다. 이 부동산 비수기죠. 전통적인 부동산 비수기인데. 네. 이 부동산 시장의 전세와 매매 흐름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이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 전세가 상승세 꺾이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강남권 전세가 변동률이 0.12%를 기록하면서 지난 10월 26일 0.1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반면 매매 시장은 금주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연내 매도를 원하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0.03%, 전세가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습니다. 네, 비수기인데도 일단 전세 시장 움직임은 좀 심상치가 않군요. 네. 자, 먼저 수도권 매매 시장부터 알아봅시다. 네,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입니다. 관악구가 마이너스 0.17%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송파구와 강북구, 중랑구와 노원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특히 관악구에서는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나온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봉천동 관악현대 138제곱미터가 3,500만 원 내린 3억 9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송파구는 급매물만 간혹 거래될 뿐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세입니다. 거여동 거여 5단지 115제곱미터가 3천만 원 내린 4억 8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 서울 전 지역에서 매매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 수도권 외 지역은 어땠습니까? 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신도시가 마이너스 0.04%, 경기도 마이너스 0.02%, 인천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의왕시와 이 중동신도시, 분당신도시, 용인시와 부천시 등이 내렸습니다. 특히 의왕시는 내손동 일대가 내렸는데요. 매물이 쌓이면서 주택형에 관계없이 급매물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왕시 내손동 반도 보라빌리지 112제곱미터가 1,500만 원 하락한 3억 6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중동 신도시는 은하마을 일대 매매가가 하락했습니다. 중동 은하마을 대우동부 201제곱미터가 1,000만 원 하락한 5억 원에서 6억 원, 은하마을 효성쌍용 125제곱미터가 500만 원 하락한 3억 8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지역의 매매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전세 시장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네. 수도권 지역 전세 시장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네, 수도권 전세가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습니다. 서초구가 0.2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네. 송파구와 도봉구, 강남구 등이 상승했습니다. 네. 반면 강북구만이 마이너스 0.04%를 기록하면서 떨어졌습니다. 네. 송파구는 수요가 많지 않지만 물건이 귀한 탓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이 귀한 편인데요. 네. 석촌동 잠실 한솔 76제곱미터가 2천만 원 오른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 거여동 거여 1단지 82제곱미터가 1천만 원 오른 2억 1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도봉구는 창동 삼성레미안이 소폭 올랐습니다. 현재 방학 중에 이사를 하려는 세입자 문의가 꾸준하지만 나온 물건이 없어서 이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창동 삼성레미안 105제곱미터가 1천만 원 상승한 2억 원에서 2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네. 이 서울 지역에서는 송파, 도봉, 강남 여기가 좀 상승세를 보였군요. 그 외 지역은 전세 시장 어땠습니까? 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0.01%, 신도시와 인천이 0.02%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구와 성남시, 수원시와 부천시, 분당 신도시와 용인시 등이 올랐습니다. 특히 인천 부평구는 부평동 동아 1단지 가격이 올랐는데요. 문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나와 있는 물건이 워낙 부족해서 집주인들은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부평동 동아 1단지 92제곱미터가 1천만 원 상승한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성남시는 단대동 일대가 올랐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대푸르지오 저가 입주 물량이 정리되면서 주변 단지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단대동 단대포르지오 85제곱미터가 500만 원 오른 2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그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는 거, 이건 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당장 효과는 좀 안 보이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이 당선이 되면서 침체되어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단기간에 어떤 영향을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인수인계 작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그 상당히 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네. 또 새로운 바람이 불면은 좀 살아나길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요.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신기정을 잘 들었습니다.